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뭐 기재부나 뭐 좀 경제 분야만 뭐 예전부터 봤었는데, 근데 갑자기 북한 뭐 이렇게 통일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아마 처음 해봅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전혀 모르는 뭐 북한 통일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은 기재부 사업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재부 사업인데 뭐 북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 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시장 경제를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대요. 시장 경제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 사업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 경제를 누구한테 교육을 하냐? 이게 뭐 탈북자 아닐까라고 했는데, 탈북자 대상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나 북한 관료 상대로 이게 시장 경제를 교육한다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명박 정부 첫 해 2008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북한 관료를 상대로 이 시장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은 절대 모르게 하고 있는 사업이더래요. 근데 북한 당국은 절대 모르게 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저도 아는 사업인데 북한 당국을 모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이거 굉장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근데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있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이게 계속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뭐 한 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2억 원 정도인데, 이게 그 불용액을 보면은 2012년도 뭐 2억 원 정도에서 거의 1억 9천 정도 불용이 되는데, 이게 왜 2012년도에 불용이 이렇게 많냐면은 오이사 조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하고요. 오이사 조치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는데, 14년도에 그 드레스덴 선언이 있잖아요. 그 드레스덴 선언부터 이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개하기로 정치적으로는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중에서 뭐 8천만 원 정도는 이게 쓰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쓰이지 못하는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오이사 조치 때는 쓰이지 못한 사업이 불용이 되는데, 드레스덴 조치부터는 쓰이지 못한 사업이 불용이 되지 않고 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드레스덴부터는 2월이 됐고, 드레스덴 이전에 오이사 조치 때부터는 불용이 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게 2월이 됐기 때문에 2월 금액이 넘어가서 불용액이 커지지만, 그래도 이 15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되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공무원이 행정부가 어떤 예산을 뭐 크진 않지만 예산 사업을 한다면 뭔가 법적인 근거 조항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남북관계 2007년도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이 유일하게 뽑은 그 법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예산은 기금에서만 이게 지원을 한다라는 근거는 있지만,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사업을 북한 당국 몰래 이게 북한 관료들한테 뭔가 시장경제 사업을 시킨다? 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남북관계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 민감한 부분을 법적인 근거 없이 이걸 몰래 한다. 근데 그것도 기재부 공무원이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 민감한 상황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실질적으로 기재부 공무원이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재부 공무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기재부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이거는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뭐 짐작하신 대로 기재부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예, 뭐 짐작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재부 공무원이 하지 않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 당국 몰래 한다라는 것을 또 공개적인 예산 사업에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이게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통일 기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기재부 사업. 그 기재부 사업 중에서 이게 구찌가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게 4조 9천억 정도 되는 사업이 이게 복권 사업인데요. 이 복권 사업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기재부 공무원들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사행 사업이다. 굉장히 사행 사업을 이걸 국가가 해도 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하지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4조 9천씩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이걸 안 했다가 굉장히 큰일 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필요악이라는 그런 워딩을 쓰거든요.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사행 사업이니까 악인 건 맞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9천억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여서 이것은 뭐 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복권 판매 사업에 쓰이는 것이 무려 3조 3천억이나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4조 9천억 중에서 공공시설에 쓰이는 예산이 4조 9천억 중에서 그래도 한 4조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최소한 2.3조 원을 제외한 부분만 이게 공공시설에 쓰는데요. 근데 이것을 그 세부적으로 보면 더 굉장히 재밌습니다. 로또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나요. 한 3조 2천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이 한 1조 3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조 2천 중에서 1조 3천은 그래도 공익 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 1조 3천의 공익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예전에 그런 뭐 주택이나 뭐 그런 쪽으로 뭐 제주도 쪽 가는 그런 지방행정 쪽으로 가는데 이게 좀 필요 불가결한 공익 사업이 아니라 예전에 그 복권 사업에서 쓰였던 예전에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업으로 계속 지출된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필요 불가결한 공익사업에 쓰이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질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질적인 내용을 빼고 양적인 내용만 보면 그래도 1조 3천 정도 공익사업에 쓰인다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긁는 복권 있잖아요. 긁는 복권 중에서는 이게 뭐 한 그 1,700억 정도 이게 수익 중에서 실제 공익사업에 쓰이는 것은 이게 400억도 안 쓰이거든요. 이게 그 수익률이 22%밖에 안 돼요. 아니 복권 같은 경우는 돈 내고 돈 먹는 장사인데 수익률이 22%면은 굉장히 낮죠. 근데 문제는 연금 복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수익은 되는데 1,000억 정도 수익 중에서 실제 공익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3.3%. 복권 사업의 수익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복권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양적인 측면에서 그 수익률이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복권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정돈해야 되지 않냐라는 양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불가결한 그런 복지 사업 같은데 이게 먼저 선순위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런 여러 가지 복권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무슨 주택 복권, 뭐 무슨 복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복권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뭐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것이 그 과거 복권위원회로 통합되기 이전을 그대로 기득권대로 그 비율대로 법정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배분 비율을 없애고 이것을 좀 법정 배분 비율을 뭐 내년도부터 당장 없앤다라고 하면 이건 뭐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몰제도를 운영을 해서 법정 배분 비율을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좀 질적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좀 수익률이 낮은 것들은 이 전반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미창이 예산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과학인을 위한, 이게 참 그 책, 자료집에서는 계속 페이지 넘기시면 되는데, 제 자료집에서는 오타가 났어요. 이게 문체부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사업인데,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이게 뭐 무슨 생활체육 그런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사업인 거고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이 있고, 이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충 두 가지 사업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게 실버타운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금을 이게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실버타운을 이미 지금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과학기술인에게 정의조차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런 황당한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라는 이유로 이게 그냥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과학기술인 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이게 400억인데 과학기술인에게만 따로 연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학기술인에게만 따로 연금을 준다라는 거면은 다른 직역의 형평성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다른 직역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과학기술인에게 연금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정말 100번에 양보해서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다른 연금제도, 공적 연금제도가 아니라 이런 사적 연금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공적 연금제도를 흡수를 해야 될 텐데요. 이를테면 뭐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 연금제도를 해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연금을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도저히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